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이 시간 매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투자처로서 굉장히 크게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 장외 주식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목요일 5시 30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외 주식 상식 투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저는 진행의 이화전입니다. 자, 그리고 장외 주식 하면은 이분은 대명사입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을지 궁금한 게요. 월요일 쉬고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또 소장님을 만나게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젊을수록 장애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애주식, 저와 함께 부의 장애운전 날려봅시다. 좋습니다. 젊을수록 장외주식, 돈이 없을수록 장외주식이라고 하셨기 때문일까요? 제가 멀리서 소장님 출근하는 걸 봤는데 저는 소장이 20대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장외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고 또 젊어지고 계시는 소장님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뜨겁게 저희가 장외주식의 세계로 풍덩 헤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나왔던 속보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예.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했대요. 그래서 예, 오늘 역시. 인터파크 공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야놀자도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예, 모멘텀이 클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야놀자가 이제 플랫폼 시장에 정말로 공격적으로 들어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놀자가 비전 펀드로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포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특히 어떻게 보면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현재 타진하고 있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인터파크였습니다. 인터파크까지 품은 야놀자가 주가 영향에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은 또 다른 M&A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수 이슈가 장외 주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재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 있죠. 토스, 비바 네. 리퍼블리카 늘 좋게 또 전망을 해주셨던 기업인데 타다를 인수했습니다. 사업 확장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기본적으로 이 비바 리퍼블리카는 혁명의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토스가 타다까지 품었다. 그 뜻은 토스의 공격적인 형태의 경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스가 MZ 세대의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타다를 이용하는 주 계층이 20대가 30대입니다. 이 20대와 30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토스가 갖고 있는 포털, 어떻게 보면 금융 플랫폼 안에 교통까지 포함시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가 주춤하는 사이에 네. 앞서 말한 대로 야놀자라든가 또는 이게 비바 리퍼블리카가 M&A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수 이야기는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KB증권에서도 비상장 주식 거래 녹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증권, 우리가 앞서 삼성증권과 예. 신한금융투자가 증권부로서 비상장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과 오. 연대해서 증권 장외주식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KB증권마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도권 시장에 있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비제도권 시장에 있었던 장외주식 시장까지 뛰어들었다. 그만큼 많은 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KB증권은 올 상반기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예. 많이 유치를 했고 네. 이 KB증권이 장외주식까지 노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외주식 시장이 커지고 있고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처가 늘어난다라는 건 우리도 이제 비교해서 좀 더 거래를 활발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예. 장외 주식 시장의 확장성까지 저희가 좀 유념해 볼게요. 자, 또 K뱅크를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카카오뱅크가 부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K뱅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상장 후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냥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있는 K뱅크 주식이 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16,000원대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네.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K뱅크의 상장의 속도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장에 대한 인터넷 뱅킹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섹터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관계성 여러분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역시 상승의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와. 예전 가격은 130만 원대, 지금은 액분해시가 한 113만 원대가 되겠죠. 훨씬 가벼워졌네요. 예, 그리고 가벼워지면서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리스크가 적은 시장의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서서히 편입을 하고 있고 현재 112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떻게 보면 상장의 노름이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상장의 공모 가격이 정해졌을 때 또다시 상승 모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액분 후 현재 상승 구간 돌입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궁금해지는 시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얼마나 가벼워졌길래 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이야기 그래서 나눠볼까요? 한 주간에 현대 ENG가 보면 8천 원 가까이 올라서 와. 12만 8천 원이 됐습니다. 예. 예, 거의 연중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근접하고 있고요. LG CNS 변동 없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을 보면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냐면 대기업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비상장 주식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상장했을 때 상승의 폭발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주식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예전에 삼성 SDS가 상장됐을 때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부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43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뜻은 후계 구도 관련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후계 구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지 네, 않습니까? 그쵸. 지주사의 지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대 자동차 그러면 지주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주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현대 모비스 지분입니다. 현대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대 ENG의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됐을 때 현대 ENG 주식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CNS가 요즘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상장 회사의 변동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장의 노드맥이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주식을 전달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상장을 발표할 겁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LG CNS가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SI 기업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대형주가 LG CNS다. 네. 한때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꾸준히 주가는 이게 대형주들은 쉽게 뒤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비상장의 형태입니다. 특히 요즘 거래소 코스닥이 하루 이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시장에서 개인들이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외 주식 시장은 이렇게 장이 출렁거릴 때는 매도도 없고 네. 매수도 없는 정중동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런 대형주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또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눈이 11월 달에 상장의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11월 달에 심사를 청구한다고 했고 아마 1월 달 정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이요? 두나무, 네. 두나무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상 자산이 ETF 시장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ETF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 그러나 현재 주가 자체는 가상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주가 6,900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연중 최고치에 도달돼 있는 상태지만 주가의 형태는 41만 원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16,300원 변동 없는 예.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이번 주에 어떤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도 바디프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은 바디프렌드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어떻게 보면 안마 시장에 안마 의자층의 대표적인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의 속도가 있다, 키가 큰다 이런 말들이 허위 광고로 판정되면서 회사의 도덕적 문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밀리는 것보다는
반대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뜻은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악재가 더 이상의 악재가 되지 않고 이제는 올라갈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고 있는 개인들이 는 한 주였습니다. 큐라티스도 변동없이던 큐라티스가 19,500원. 큐라티스를 갖고 있는 상장돼 있는 코리아에셋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요즘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큐라티스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다시 기술적 특례를 가기 위해서 기술 심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그런 로드맵들이 발표되면 큐라티스는 제 2차 상승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프리드는 변동 없었고요. 피바 리퍼블리카 12만 원까지 왔습니다. 와. 우리가 방송할 때 8만 원대에 네, 계속 맞아요. 갔는데 벌써 12만 원까지 왔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피바 리퍼블리카는 토스라는 브랜드 파워. 어떻게 보면 토스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 얼마나 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가 보여주고 그쵸. 있습니다. 현재 이 그 비바 리퍼블리카 운영하고 있는 토스 뱅크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위협은 토스 뱅크가 될 가능성이 네. 있고 이 12만 원의 주가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구간도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놀자가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가 93,000원인데 인터파크가 악인가 또는 우리 인터파크가 어떻게 보면 득인가 실인가는 예.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습니다. 그쵸, 주가에 반영이 그러나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야놀자는 더 공격적인 M&A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네. 있고 주가에 분명히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놀자를요. 네. 야나두도 변동 없이 100만 원을 찍겠습니다. 야나두가 요즘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 기본적으로 골목 상권이라든가 어떻게 일반 서민들의 상권을 침입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야나두도 제외시키지 않나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듀케이션 사업에 진출한 카카오가 쉽게 야나두를 포기는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에코프렌드도 한 500원 정도 상승했는데 78,500원으로서 시장을 보였고요. 78,500원이라는 것은 SK에코프렌드가 상당히 굳건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취직이 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SK에코프렌드 자체가 대기업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또 KOTC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에코프렌드를 구입한 사람들도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아산, 남북 경업지죠. 2만 1,000원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하해 무대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현대, 아산 주식은 그 옛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8만 원까지 갔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은 바로 다분히 정치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국내 정치권에서 보면 상당히 대화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김정은의 도발도 수위 조절을 적절히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현대 아산은 공격적으로 매매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남북 간에 하해 무드를 만들고 퇴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대아산 주식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KOTC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넷마블 레오도 상장을 앞두고 있죠. 25,000 가격이 변동 없었습니다. K뱅크까지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 시세를 보니까 확실히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재료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움직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대기업 계열, 아까 현대 엔지니어링도 얘기해 주셨고 SK 에코프렌트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기업 쪽은 시세를 그래도 많이 받아갔다라고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대기업 관련주들이 이번 한 주간 상당히 좋았고요. 보기 네. 좋았고요. 다만 거래소 코스트가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바이오요.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지속적으로 잡음을 일으키면서 비상장에 있는 바이오 지식들도 힘을 못 쓰는 한 주였습니다. 네. 반면 앞서 말한 대로 바디 프렌드 같은 경우는 악재가 현실화된 도출되면서 더 이상의 악재가 없다는 생각으로 일부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의 규제가 심화되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K뱅크가 상당히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체력이 좀 약화돼 있다. 인터넷 뱅킹의 지속적인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K뱅크가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뒤로 밀리는 한 주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빠삭하게 우리 소영주 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 이제 최적의 해결 도와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서 지금 이 시간에 Q&A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굉장히 순수하고도 예. 굉장히 큐트한 질문이 그렇죠. 아닐 수 없습니다. 소장님, 네. 부자 되고 싶어요. 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나 노력한다면 누구나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현재 부자의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있는 부자의 순위를 보면 우리가 순위를 제하고 현재 5위권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수성가형입니다. 예. 그렇죠? 애초에 부모로부터 부를 대물림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만들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오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핵을 근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맞죠. 그래서 그 부도 항상 일리를 다투는 분이다. 이 사람도 장애주식 바로 셀트리온을 창립하고 부자에 대해 합류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주 넥슨 회장 아니겠습니까? 넥슨 회장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도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시장에서 부의 대열에 합류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이 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올라왔을 때 이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은 10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납니다.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게 부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김범수 의장도 마찬가지죠. 카카오죠.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최강자 카카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 봤을 때 부라는 것은 꼭 부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부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권혁진 씨 스마일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네. 스마일 게이트도 국내에서는 게임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스마일 게이트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부자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를 창출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5위권 안에서 부의 대물림을 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의 지도가 바뀌었다. 예. 부의 지도가 바뀌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시대는 21세기는 노력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부자의 대열에 이름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장외주식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저는 채권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의 채권,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LG전자는 저는 채권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공부해서 정말 유망한 주식을 발굴하는 장외주식 시장에 들어온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래 성장성이 잘 확보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이 상식적인 투자로 함께 한다면 장외 주식으로 승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으로 성공한 투자 사례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장애주로 가장 성공했나 이런 말 가장 궁금해합니다. 예.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거래소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종의 수익률을 올 수 있는 채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대한 부자가 되고 투자에 성공하는 그 고수들은 네. 바로 장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정희 씨. 예, 그렇네요. 그렇죠. 손정희 씨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상장시킨 미국에 상장된 쿠팡을 보시면 이 투자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에 30억 달러, 한 3조 3천억을 투자했죠. 우와. 투자하고 180억 달러, 20조 3,500억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더 크게 본 케이스가 바로 2000년대 투자할 때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에 이 손정희가 205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와. 이게 나중에 얼마 됐나? 조 단위로 불렸죠. 59조 원이 됐습니다. 억 단위가 조 단위가 그렇죠. 됐네요. 이건 바로 장애 주식, 이제 탄생하고 있는 기업, 알리바바에 탄생하는 기업에 205억이라는 돈은 훗날 59조 원이라는 이득으로 창출됐습니다. 그만큼 뭐 성견 지명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험 없는,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 이걸 네. 보여주는 케이스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손정희 씨가 국내 야놀자에 또 2조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손정희 씨의 투자 기법을 따라가려고 대단히 사람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로 장애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네스퍼스를 보겠습니다. 이 네스퍼스가 손정희의 수익률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텐센트에 한 358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358억이 7,000배 수익, 7,000배면 280조. 와, 상상 불가의 금액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스퍼스라는 회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신문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창투사로 전환시키고 또다시 이것을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컨트리적 리스크가 아주 강한 기업에 가감히 투자했을 때 이런 수익이 왔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투, 예. 그렇죠. 장투를 했기 때문에 손정희 씨라든가 네스퍼스 이런 그룹들이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주식은 여러분들에게 체인지 오브 라이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가 정말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장애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는 휴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매매 거래 절차도 없습니다. 우리 정리매매라도 하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은. 예. 그러나 장애 주식은 그런 절차도 없이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이런 손정희와 네스퍼스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니까 그렇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조급함이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네. 올바른 원칙과 함께 상식 투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장애 주식 상식 투자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열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도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처럼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있어요, 소장님? 없습니다. 오. 없습니다. 장애 주식 발 그대로 우리가 민간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의 사설 사이트 또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사설 사이트, 예.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사설 사이트는 없습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네. 아닙니까? 장애 혼론 나간 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지. 어디 간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이 하루아침에 500%, 400% 때로는 휴지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장애 주식 시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장애 주식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바로 KOTC 시장입니다. 네. 이 KOTC 시장은 마찬가지로 거래소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상한가, 하한가를 30%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 KOTC에서 어떻게 보면 10억 미만을 거래한 사람에게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KOTC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접근해서 장애 주식을 접근한다면 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증권 계좌로 바로 할 수 있고, 근데 KOTC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우량한 주식이 너무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KOTC 시장을 코스닥 시장만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한 기업들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KOTC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어떤 절차가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K5T를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좀 더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면,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더 좋은 회사들도 K5T를 통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상장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워킹 캐피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워킹 캐피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바로 K5T 시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협회죠. 증권거래협회도 국가단체는 아닙니다. 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권사들이 사단법인에서 만들어진 시장이지만 K5T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장애주식 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K5TC가 좀 더 많은 종목들로서 일반 개인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고 상한가, 하한가 없다라는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질문 바로 열어볼 텐데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KOTC 거래 시에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네요. 됩니다. 그러면 KOTC가 아닌 곳에서는 내야죠. 내는 거군요. 내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분율 4% 미만, 앞서 말한 투자금 10억 미만은 네. K5TC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예. 그러나 그 K5TC가 아닌 사설 사이트죠. 우리가 증권 플러스 비상장도 사설 사이트입니다. 예. 38 커뮤니케이션도 사설 사이트입니다. 사설 사이트. 서울 거래소 비상장도 사설 사이트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유탁 관계로서 운영되고 있다. 당연히 양도세를 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유식 거래처는 KOT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KOTC 시총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양도세 면제 효과까지 있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사도 아니고 근데 또 비상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가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소장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있나요? 이런 기업을 왜 투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 상장사에도 없고 예. 비상장사에도 없고 본인만 알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가족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공개되지도 않았고 비상장 시장에도 없는 기업은 어디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 회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본인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네. 본인은 좋아 보여도 제3자가 냉철하게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사에도 거래되지 않는 주식, 어떻게 보면 장외 주식에도 거래하지 않는 주식에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피하겠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들 바로 우리가 득보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득보작 같은 주식들은 절대 장외에서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스타트업, 좀 유망한 스타트업의 초기 기업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그럼 예. 기관이 먼저 이 기업이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때 이제 구주를 주게 되면서 거래가 한번 발생이 되면 그렇죠. 그 뭐 명의개설라든지 네. 뭐 통일주권으로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형태가 구축이 되는 네, 부분인 그렇죠. 건가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제일 먼저 기간이 들어가겠죠. 예, 예. 그래서 신주 발행을 거의 많이 합니다. 구주도 살 수 있지만 신주로도요? 신주 발행을 하면 예. 이 기업이 1차적으로 여가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간이라는 것은 투자 심사 효과, 그쵸. 어떤 기본적 프로세스가 맞아야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큰 돈을 그죠?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보면서 이 정도 기업이면 나도 들어가서 한번 투자해보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고 네. 비상장 주식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 헤매고 있죠. 왜? 기간이 투자할 정도로 미래의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상장되기 3년 전, 아니 4년 전에도 투자하겠다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MZ세대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상장 시장에도 없다면 듣보잡이다.
신경은 잠시 넣어두고 우리가 정보를 올바르게 취득할 수 있는 곳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문 열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비통일 주권 거래할 때는 꼭 상대방을 만나서 거래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왜 비통일 주권을 거래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그렇죠. 꼭 만나요?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 거의 60% 가까이에서 70%는 중개업체를 이용해서 예. 중개업체가 그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덕방에 가시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안 만나도 되죠. 그렇죠. 거의 중개업자가 대행을 해주고 있고 때로는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는 어떻게 금액이 좀 크다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금액일 때는 거의 중개업체가 70% 가까이 수하고 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중개업체라면 실행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미발행 주권 상태의 주식을 사람들이 편입할까에 대해서 보시면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미발행 상태의 주식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장외 주식의 상승 구간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주권이 발행됐을 때 1차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기관이 투자 매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장외 주식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좀 고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미발행 상태의 주식에 명의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게 개인들의 요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을 앞둔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구조를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소장님 우리가 시세 얘기해 주셨을 때 늘 그 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분 구조를 한번 실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예. 어떤 주식이 상장될 때 전체 지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지분이요? 그렇죠. 이 회사의 주도권자, 가장 최대 주주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주주 중에서 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주주는 누구인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ENG의 가장 큰 주주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3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현대건설이 이미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장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자체가 38.6%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이게 핵심입니다. 예. 11.7%의 지분을 들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11.7%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기아가 9.4%, 현대모비스가 9.4%, 정몽구 명예당이 4.7%, 기타가 14.5%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86%는 현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지분구조에서 정의선 회장의 11.7%의 지분구조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현대 모비스 지분이 있죠. 네. 이 기아 자동차에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이 현대 엔지니어링 이 주식을 상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요즘 계속 좋아지고 있고 많은 일거리들이 현대 ENG에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구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상장할 때는 지분 구조 체크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이 지분 구조 이해 많이 하셨길 바라면서 저희 혹시 이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Q&A 시간에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 댓글이나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더 나아 볼까요?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외 주식 나도 좀 시작해 볼까? 젊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장외 주식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수익에 장외 홈런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다면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장님, 왜 우리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그럼 제가 비장하게 여쭤봅니다. 네. 장외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장외 주식은 말 그대로 비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장외 주식으로 네.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장외 주식이란 말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개발되기 전에 네.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사람에게 투자한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오. 우리가 그 실례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지금 월드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아, 맞죠, 주급이 1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주급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13억이 넘는 이 주급의 선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투자를 했다면 예.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겠습니까? 어머.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죠. 없죠. 주급이 13억인데. 근데 이 선수가 무명 시절에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TS 같은 경우도 무명 시절에 이 BTS의 주식을 편입했거나 BTS라는 그룹에 투자를 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선별적으로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옛날에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모래섬이었죠. 모래섬이었는데 이곳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래섬일 때 이 땅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요? 바로 장외 주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외 주식은 성장되기 전에, 발전하기 전에 먼저 선별해서 투자하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을 총칭해서 장외 주식인데 아직 상당되지 않는 우량주를 편입하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이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잘 쟁취만 해도 수익 극대화에 가장 최적화된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만큼 개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는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한다면 정말 좋은 주식이 많고 특히 거시적 경제 관점을 잘 아는 사람,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아지는 기업을 보는 눈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굳이요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에 맞아요. 있지 말고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노력한 만큼 우량한 결실을 주는 장외 주식에 한 번쯤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누구보다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40대, 50대, 60대가 이해하기보다는 20대, 30대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런 기업들이 2020년부터 속속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20대와 30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처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적이면 왠지 나도 할 수 있을까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소장님. 그러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강남의 빅 니치들은 그 예전부터 있잖아요. 이 네. 장외 주식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민, 배달의 민족에도 개인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옛날 20년 전, 21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고루사 박경철 씨. 네. 이분도 SK텔레콤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52,000%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외 주식에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 10,000%, 20,000%는 장외 주식에는 정말 운이 좋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일반 지면도 20년 넘게 형성된 역사를 보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정말 우량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들은 이미 제도권에 있는 부자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장외 주식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주식이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만 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열풍이 개인들까지
장애 주식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MZ 세대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나 장애 주식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이런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될 때 어떻게 보면 삼성 SDI의 사내벤처 1호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시장에 직원들의 주식들 우리 사주들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유통가가 5,000원부터 출발했습니다. 5,000원, 7,000원 가장 많이 거래된 게 10,000원대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이버의 주식을 액분가 또는 무상증을 했다면 이것이 몇백만 원 주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20년 전에 이 네이버를 알았다라면 지금의 인생은 또 달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장애 주식이다. 네. 이런 주식들은 그 당시에 개인들은 편입을 했습니다. 장애 주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은 장애 주식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시장이다. 그러나 장애 주식을 한 번 한 사람은 또 하는 시장이 바로 이 장애 주식이다. 그만큼 수익률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장애 주식은 한 번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래소 코스닥 주식이 아니라 장애 주식의 매력에 푹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장 큰 수익을 낸 게 바로 두 기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와 크래프톤. 이 카카오 주식도 우리 사주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카카오를 편집한 사람들은 가장 큰 수익을 냈고 요 근래 가장 큰 수익을 낸 게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이 크래프톤 주식은 3만 원, 1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짜리 주식이 시장에서 3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와. 불과 1000일 전에 이 크래프톤을 알아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에서 10,000배 또는 1,000배, 2,000배는 받기 어렵습니다. 수익을 얻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수가 한 2만 포인트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지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주식, 이 네이버라든가 크래프톤, 이 카카오 이런 주식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편입했다면 여러분들 장애 주식은 엄청난 수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 주식은 누구나 아니 노력한 사람 어느 사람에게도 편입할 수 있는 주식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누구나 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우리가 좋은 기업들 잘 발굴만 해놓으면 수익 극대화, 주식 이상으로도 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소장님, 그러면은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좋은 기업이고 우문현답이셨습니다. 그렇죠. 예. 시대를 리드하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보면 시대의 뒤로 가는 기업이 아니라 시대를 리드하는 기업.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외 주식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나와서 우리 소장님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제가 좀 그랬는데 소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섹터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핀테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죠. 앞서 말한 토스 같은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시장에 리더했던 바디프렌드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안정권에 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실은 투자라는 것은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돈을 버는 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잃지 않는 투자할 것도 땐 중요한 그렇죠. 거죠. 이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에 반드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수차 말씀드립니다. 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수익성은 좋은 기업은 바로 성장성도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성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회사들이 성장성을 보고 가지만 그러나 이 바이오 기업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는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은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면을 반드시 지키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대의 리더라는 기업, 앞서는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플랫폼 기업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살 수 있나 사람들이 네. 궁금합니다. 야, 장혜주 씨 어디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앞서 말 소장님이 말씀하신 기업들을 저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살수 됩니까?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이 장애 주식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나만 몰랐네. 이렇게 누구나 있을 것 여러분들이 같아요. 갖고 있는 증권 계좌로도 예.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애 주식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단법인인 증권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KOTC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4% 미만의 지분율과 10억 미만이라면 양도세까지 먼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장이 바로 KOT 시장이 있고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KOTC가 우량한 종목들 좀 많이 갖다 놓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사달법인이나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상당히 그래도 이 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역사를 가진 거래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수는 38 커뮤니케이션을 떠나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은 종목들이 거래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게 상대 매매다 보니까 장애 주식은 1대1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대 매매는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KOTC, 38 커뮤니케이션,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좀 우리가 KB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KB증권까지 나온다면 비교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고 네.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장애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피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정말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하지만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명 득부자 기업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로 이 장애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대부분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을 골라서 거래를 시킵니다. 이유는 가격이 오픈되기 때문에 마진, 특히 오프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선호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네. 인터넷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업의 사명만 쳐도 그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기업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중소기업이라니까 대기업이 침입할 수 없는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락 식혜가 잘 된다고 해서 식혜가 대기업부터 뛰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락의 독점력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허권을 갖지 않다면 언제든지 돈이 많은 기업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은 피할 필요가 있다. 그쵸. 하나 더 말한다면 네. 엔드유저 우리가 보면 끝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마라. 우리가 휴대폰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가 LG의 납품, LG가 좀 없지만 삼성 같은 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애플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그들은 수시로 이 납품업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요하고 있고 과도하게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로부터 납품하는 회사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투자를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장을 하자는 기업이 있죠. 네. 상장에 소식이 없는 기업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그죠? 상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큰 수익 꼭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길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